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지난주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도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밸류 프로그램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 빈자리를 저 PBR 종목들이 채워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들이 굉장히 길죠. 월요일은 끝났고 화, 수, 목, 금 4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목 카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카틀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틀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한 주의 시작이 또 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예. 저 PBR 관련주 관련해서 저번 시간인가요? 저저번 시간에 저 PBR주는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떤 점을 보고 선별을 해야 될까요? 저 PBR주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잡아드렸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우선 ROE가 좀 높은 기업이 좋고요. 그리고 네. 부채가 좀 적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많은데 PBR이 낮아봤자 그것을 저 PBR로 해석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만약에 소각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주당 희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잘 가동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자사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자사주 높은 기업들도 그렇고, 이 저 PBR 종목들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이 저 PBR 테마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조금 체감상은 하락장이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미국 시장을 주말 동안에 뭐 하락을 만들었다. 이게, 대외적인 명분이긴 한데요. 근데 네. 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일단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올랐었던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단기채를 발행을 하고 헤지 펀드들이 그 단기채를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게 됐을 때 재무부가 확보된 자금을 재정 정책을 지원해 줍니다.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은 다른 게 직접적으로 타깃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어떤 이제 AI 관련 대장인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 부가가치 산업 쪽의 대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매수로 조금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무부에서 2분기는 단기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이제는 엔비디아 쪽이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2분기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PBR 쪽이 그 바통을 잘 받아낼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실적이 조금 성장이 담보되어 있으면서 저점을 좀 통과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도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 한번 집중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 PBR 관련주 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이번 또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어떤 점들이 고민인지 또 그 고민점들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T플렉스입니다. 3,540원이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왔네요. T플렉스 오늘 종가는요, 2,885원입니다. T플렉스가 히토류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은 한때 잠깐 주목받다가 현재는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T플렉스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것은 그 철강 관세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역수혜로 조금 같이 전체적인 테마적인 느낌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T플렉스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선 네. 맥신이라든지 아니면 히토리 관련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수혜로 좀 부각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견제를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점이긴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반짝으로 튀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대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기존 패턴이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반짝 튀고 빠지고 튀고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을 때는 네. 한 번씩 241선, 지금 역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 위로 좀 반등이 한 번씩 튀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조금 기회비용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 현재 한 3,500원 정도에 있는데, 만약에 조금 이것이 계속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41선도 같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회비용을 조금 살리고 싶다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시청자님께서 좀 결단을 내려서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면은 241선 위로 한번 주가가 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플렉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백발백중님의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3,9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우주 쪽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51,100원으로 오늘 종가 확인되고 있고요. 1%대 상승해줬습니다. 우주 쪽 언제쯤이면 주목을 받을까요? 저는 잘 봐야 되는 쪽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누적 수주를 이제 9조 6천억까지 좀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최근에 수주권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단일 판매 계약건이 최근에 매출액 대비 32.9% 단일 계약건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지금 들어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 쪽 매출 한번 비중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까지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방위 산업 관련해가지고 방산 업계가 조금 호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또 이제 K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주항공 쪽은 또 하나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 이런 방산의 기본적인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5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면은 본격적인 우주산업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제 소형 발사체 그리고 저궤도 위성 쪽에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중대형 발사체에 대한 부각을 많이 받을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네. 동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대형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 기술을 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달 기지를 건설을 한다라는 최종 목표가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 근처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모멘텀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한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조금 길게 좀 횡보가 이어가고
이어가고 있어요. 좀 길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삼각 수렴되는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좀 낮아지면서 수렴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5월 기점으로 방향성이 저는 상방으로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손절가를 굳이 한번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세 이탈점인 47,000원을 잡아드릴 수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47,000원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보시라는 말씀.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로 크게 갑자기 전이되거나 또 수익폭으로도 당장에는 뭐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중기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반기까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기 전에요.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픈엣지 테크 놀로지입니다. 네, 31,100원에, 3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인가요? 라고 왔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6,4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대에 밀려줬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산 반도체,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 받았었거든요. 올해 3월에는 또 38,8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2분기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온디바이스 그리고 HBM 쪽은 엔비디아가 결국에 근본적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재무부에서 재정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래포 계좌에 자본이 좀 찰 때까지는 어느 정도 2분기는 좀 약세로 가는 것을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이후에는 다시 3분기부터 이 영래포 계좌가 많이 차 있으면 또 단기채를 활용을 해서 AI 쪽에 또 직접적으로 또 직접 지원을 해주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반도체 장세가 또 펼쳐질 거예요. 근데 2분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뭐 짧게는 이번 달 또 5월 중순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FOMC 6월 FOMC 이전까지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21선 터치하고 조정 나오고 21선 터치하고 조정 나오는 형태가 2분기 내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는 조금 짧게 보겠다. 지금 시점에서 이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을 챙겨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반등이 나왔을 때 21선에 터치를 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 나는 좀 넉넉하게 보고 싶다. 여유롭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네. 한 6월 정도쯤에요. 6월 초 정도쯤에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3분기, 4분기 되면 저는 또 반도체 랠리가 또 올 거라 보거든요. 네. 그 시점에 또 다시 한번 그 상승을 기대해보는 그때 당시 때 또 다시 저한테 종목을 네. 가지고 와서 이 상담 요청을 해주신다면 그때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릴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로 본다면 21선 터치에 정리를 하거나 길게 본다면 6월 정도쯤에 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FOMC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엔비디아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좀 어느 정도의 가닥이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국내 반도체주들이 네. 전체적으로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 그 바탕은 어떤 뭐 실적도 당연히 그 부가적인 요소지만 결국에 시장 유동성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 PER을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좀 광기의 영역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무부에서 이 영래포 계좌에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단기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은 네. 시장은 긴축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쪼그라드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엔비디아가 당연히 가장 수혜를 받기 때문에 반대로 유동성이 축소됐을 때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이와 관련된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쪽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2분기 때 반도체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유제약입니다. 5,55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좀 부탁드려요. 라고 왔어요. 유유제약 오늘 종가 4,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작년 10월과 작년 12월
약 2달 만에 최저점과 최고점이 지금 한눈에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유유제약이 다시 최저점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주가를 지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네.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으면서 그 최저 리픽싱 가액 조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하향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지금 당장에서는 보여집니다. 다만 한 번씩 개별 이슈나 이제 업종 이슈가 한번 터질 때마다 윗꼬리를 한 번씩 쭉쭉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61선까지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역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배열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61선까지 반등은 조금 주면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 비중 자체가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정도에 저는 정리를 하시고, 왜냐면 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소외감,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 중에서 네. 4분기, 1분기 조금 소외가 나오다가 반등 수급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우 잘 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쪽에서 조금 수익을 잘 챙겨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라는 비중이 단일 종목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61선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보시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유제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녹십자입니다. 14만 5천 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30% 되십니다. 언제쯤 매수 가격에 도달할까요? 라고 왔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1만 2천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점이 작년 10월 에 9만 3천 원이고요. 작년 또 1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14만 6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꽤 오랜 시간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녹십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도달하려면 얼마 안 남았을까요? 매수가까지 저는 충분히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요. 이 제약바이오 쪽이 또 특히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테마가 엮이면서 강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폭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21년도 대비 하락폭이 제일 큰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바이오 쪽입니다. 단연 바이오 쪽이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조금 우하향 추세를 이어오다가요. 올해부터는 이제 24년도 때부터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게 차트를 봐도 이게 녹색 선이 이제 가장 긴 이제 이동평균선인데요. 제가 설정해 놓은 이게 이제 241선입니다. 이제 1년 평균선부터 주간 평균선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격도가 지금 줄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격도가 계속 줄고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게 되면서 정배열화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는 조금 상승, 그러니까 상승 전환, 성장의 전환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느리지만 틀어서 한 20만 원 구간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요. 한 2년, 3년 정도 보시고 20만 원까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조금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본전에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상당합니다. 단일 종목에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단일 종목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실어 놓았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근처에 왔을 때는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보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한 20만 원까지 조금 길게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녹십자 지금까지도 굉장히 긴 호흡으로 와주셨겠지만 조금 더 장기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전에서는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본전이 왔을 경우에는 반절 정도 덜어내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속탄단님의 솔브레인입니다. 31만 4,50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바로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신 거죠? 네, 바로 손절해야 될까요? 랐는데 솔브레인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8만 8천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밀렸고요.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참 탄탄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가격이긴 합니다. 예. 솔브레인은 어떻게 보세요? 솔브레인 좋게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제 하프늄이라고 있습니다. 하프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나노 반도체 위에 있는 반도체들은 네. 주요 하이K 전구체 소재로 지르코늄이 들어가는데 16나노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하이K 전구체 메인 소재가
하프늄으로 바뀝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하프늄에 대한 개별 특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이제 삼성전자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프늄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 DNF를 또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프늄 쪽에 대한 그 수요처나 이게 매출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그 반도체 사이클 흐름이 왔었을 때 AI 모멘텀에 가려져서 약간 수혜를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다음에는 솔브레인이 또 주역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3분기, 4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최고점인 37만 2천 원을 저는 길게 봤을 때 넘어갈 것이다. 올해 길게 봤을 때, 올해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절을 단기간 안에 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는 그래도 비중을 좀 살려가고 싶다. 다른 종목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본전에 했을 때 절반 매도를 하되 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길게 끌고 가면서 목표가를 37만 원 위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35만 원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 문의를 주시면 다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임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종목 상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주말? 예,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특히 금요일날 미국장을 보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상승 흐름이 계속 갈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부분은 조금 해소가 시장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한 시장의 폭만큼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선방을 나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개별적인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시장 전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반도체 쪽은 좀 선별적으로 보고 오히려 좀 이제 성장이 좀 많이 담보된 쪽에서 그동안 분기별로 약세나 이제 소외를 이어오다가 지금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인 수급들이 잘 들어가고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의 종목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 시황이 좀 안 좋았고 예.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밀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악재가 짧은 시차로 계속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굉장히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계속 뭐 반도체에서 저 PBR 계속 옮겨 다니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좀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우선 그 1분기 때 있었던 현상이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분기 때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됐었냐면 저 PBR 쪽들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 쪽이 올라가면은 저 PBR 쪽이 약세를 보이는 이런 시소 게임이 많이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만약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시 1분기에 그런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딱 예측이 불가능한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를 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담보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종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 쪽도 되고요.
음식료 쪽도 좋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이슈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쪽은 우주항공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조금 더 크게 전망이 되고 있는 5G 쪽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이런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좋아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은 박앤세일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아직은. 보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딱 2차 전지 전기차 기업이라고 딱 집어넣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매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단 하나가 전기차고요. 뭐 이제 가장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건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들을 많이 띄우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 로봇이 지금 이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대량 양산이 또 가능한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차원에서 캐시우드가 투자를 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조금 따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이 뭐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워도 내 기준만 딱 잡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이 기준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좋습니다. 기준을 잡는 방법이 또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처음 듣거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일까요? 처음 들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이해가 쉽게끔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자본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컨셉에서 창안한 기법입니다. 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들이 만약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매수를 한다면 그것을 똑똑한 돈이다, 스마트 머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들이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정황들이 실제로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뜨면은 이후에 같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해당 기법은 어떤 캔들 혹은 주가 추세상에서 어떤 패턴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기법이 아니고 말 그대로 똑똑한 자본이 들어왔을 때를 포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책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 그리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실제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요, 대부분 이제 정보와 재료가 나한테 제공이 돼야지 이 제공된 정보와 재료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모멘텀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진 않거든요. 오판회라는 경우 손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정보와 재료가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더라도 단기 추세를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면 수익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에서 포착했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기록해드린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기만 해서는 잘 체감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는 정말 안전하고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뭔지는 정의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또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봉 차트상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하는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정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포착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날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포착을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대표적인 예시 종목이 그런 케이스인데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놓치고 싶지 않다. 기회비용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손절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든지 손절 추세선만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시 종목은 제가 요새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전구체 관련 대장주죠. 전구체는 진짜로 실제로 계속 쇼티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상황이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앤드림이 연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상승의 방아쇠를 당긴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옆에 가져온 기사 내용 한번 보시면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게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거든요. 1월 12일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1월 12일 장중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자, 보게 되면은,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 규모를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한다. 근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사회 결의일이 1월 12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날 결정을 한 건데요. 자, 1,800억이라는 규모, 돈의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죠. 특히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동사의 자기 자본 대비 161.5%입니다. 자, 동사 자기 자본의 160%가 넘는 이 커다란 자본을 과연 이 이사회 결의일 하루 만에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몇 달 전부터 혹은 짧게는 몇 주 전부터 내부에서 계속 회의를 했을 겁니다.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이사회 결의일에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즉 내부 관계자들은 이 뉴스 내용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정보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로 특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될 수 있고 이사회가 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 있고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정을 하지 않되 주포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전에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전 선침해를 했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됐는지 일봉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선 보이시죠? 이 녹색 기둥선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면 1월 11일입니다. 근데 뉴스는 언제 떴어요? 다음 날인 1월 12일에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이날 뉴스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결정이 이날 난 거예요. 자, 하루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준 겁니다. 자, 주포들의 개입이 먼저 있었다. 자, 1월 11일에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바로 이런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조금 더 보유를 했을 때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 노란 선인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후에 반등을 해서 26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만약 저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 했을 때는 종가 매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손절이 나오게 됐어도 되게 짧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수익이 나면은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난다. 정말 좋은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종목 상담을 여기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말고요.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상담에 참여해 보시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너무 사실 좋은 거 알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걸로 잡아낸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 오늘도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전문가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리뷰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4월 1일 다이나믹 디자인이고요. 매수가는 6,210원, 시세가 오늘 7,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2%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시고 나서 좀 한동안 조용하다가 15일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7,000원까지 터치가 났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종목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지금 여전히 저는 매집 구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거든요. 항상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온 날은 제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후에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매집도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동반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착 그리고 매집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지금은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10%가 넘는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최대 고객사 GT타이어와 협력을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조금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니켈 가격 그리고 올해 광물 가격은 저는 지금 바닥을 집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관련된 수혜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저희가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가 드렸을 때는 전혀 몰랐었지만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주포들이 개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포착일로부터 주가를 그 아래로 웬만하면 내리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매수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높게 유지를 하면서 거래량들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뉴스를 제공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여전히 매집의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먼저 선취매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관련된 이제 광물 관련된 뭐 리튬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들인 종목들 중에는 실제로 뭐 100%가 넘게 수익이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온 지 불과 2달 반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대 수익 종목들을 제가 증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전에 잡아놓기 위해서는 꼭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져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이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 4,0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좀 더 보면 좋을까요? 추가 목표가를요, 제가 이제 7,500원까지 올려서 좀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 7,5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HB 테크놀로지도 바로 볼게요. 3월 27일에 주셨고요. 매수가가 2,675원, 시세가 4,27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6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종목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4,500원이라고 목표가 주셨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4,500원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1.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전문가님. 예. 이 종목 HB 테크놀로지 목표가 4,5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400원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네.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보유자 관점에서 좀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쪽이 그래도 모멘텀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반도체 쪽들이 조금 순간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에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시가 또 될 수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작년 1월 차트, 올해죠. 올해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그냥 거래량이 없이 의미 없는 지지가 나오다가요.
정확하게 3월 13일 스마트 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자,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줬으면 개입의 시작일이죠. 그러면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매집의 흐름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한번 3월 13일 한번 보세요. 왼편은 거래량이 없지만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모멘텀 뉴스가 뜨면서 4월 초반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포착 매집 급등 공식이 모두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거래량들은 어디에 가장 많아요? 그러면 뉴스가 뜬 4월 초부터 거래량들이 많이 실리기 시작하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재료들이나 뉴스들이 이렇게 제공이 됐을 때 뒤늦게 올라탑니다. 뒤늦게 올라타고 이 모멘텀이 길 거야 아니면 짧을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법이니까 꼭 받아 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용을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C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애플이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취득한 지 근래에 있었습니다. 근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폴더블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애플이 지금 어쨌든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부각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폴더블 아이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상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내용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글라스 기판이죠. 삼성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유리 공정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최상위 고객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사가 유리기판 쪽 최대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관련된 모멘텀 뉴스들이 등장을 해주면서 4월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여전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다 전송을 해드릴 때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PDF 파일로 거의 50장이 넘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언박싱 종목을 이렇게 증명을 해드려도 체감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 들어와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은 모든 분들에게 다 어떤 조건 없이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받아 가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굉장히 잘 잡아냈습니다. HB 테크놀로지고요. 포착이 되고 나서 이 종목이 정말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4,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성창투고요. 3월 29일에 주셨네요. 매수가 2,180원, 1차 목표가 2,400원까지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2,285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장중에 15%까지 또 하락을 했어요. 차트가 좀 사실 좀 저는 무서웠는데 목표가 어떻게 그대로 가면 되나요? 저는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보면은 오늘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 손절 추세선을 또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 관련 종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단기간 안에 뭐 수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굉장히 또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천천히 보시고 조금 목표를 조금 높게 한번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또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대성그룹 산하의 창업투자 회사입니다. 창업투자 회사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벤처캐피탈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투자를 하는데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나무는 업비트라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거래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더라도 거래 대금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거래 횟수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 횟수도 증가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인데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거래 가격들이 거래 대금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에도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상관계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4월 19일이죠. 3일 전에 반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ETF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좀 큰데요. 중국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세고 해외 투자는 조금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도 문제죠. 지금 중국 경기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하베스트 펀드의 홍콩 ETF 승인이 됐습니다.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본격적 지금 대성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좋음에도 지금은 잘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상승은 이 반감기로 인한 반감기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국에서 ETF 승인이 나가지고 기관들 자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끌고 상승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직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고 3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그래서 하반기 때 랠리를 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을 미리 알고 들어온 스마트 머니 신호가 지금 계속해서 다회로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에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시프트업이라는 대형 게임사 개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 상장에 대한 IPO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상장 결정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투자사가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상장 일정에 대한 그런 조율도 이미 미리 서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일정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종목 되게 모멘텀이 좋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럼 1차 목표가 2,400원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2,400원에 갔을 때 다시 네. 한번 목표가를 아하. 제가 또 올려서 좀 크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욕심을 좀 너무 부렸네요. 대성창투는 스마트머니 신호가 오늘 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여유를 갖고 길게 보시면 좋다. 1차 목표가 2,400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박싱 종목도 봐야 될 텐데 저는 항상 그 음식료주 얘기를 하시길래 언제 주시나 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주셨습니다. 농심이에요. 농심에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전문가님? 농심은 사실 이제 신라면이 가장 신라면. 대표적이기 때문에 신라면을 저는 또 좋아합니다. 예. 네, 여기 라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평소에 자주 먹는 라면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뭐 맞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저는 무파마 좋아해가지고 예, 무파마. 무파마까지 만든 회사인데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6% 가까이 오르면서 39만 5,500원의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스마트 머니 신호가 더 포착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네, 설명해 주세요. 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실 겁니다. 농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신라면, 뭐 안성탕면 대표적인 라면들도 만드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 어떤 과자라고 할 수 있는 새우깡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여름에 굉장히 핫했었던 먹태깡까지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캐시카우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료 업종들 대비해서 환율 민감도가 낮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매년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라면 같은 경우 내수 쪽도 성장을 하는데 이제 수출 쪽도 지금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데이터 다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이제 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PBR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라면 더 레드 등의 신제품 또 먹태깡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거다. 이런 쪽이 지금 여전히 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출 쪽에서 보면은 올해 캐파가 증설이 되면은
유럽,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할 거라고 교보증권의 커버리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북미 쪽도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하반기에 제2 공장 라인이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시점에 맞춰가지고 신제품 출시도 또 이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K푸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 이게 라면 수출액추이예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꾸준히 크게 폭발적으로 라면 수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번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옆에 보시면 환율이 50원 하락을 했을 때 이익 민감도 그리고 지배순이익의 민감도를 추정을 한 내용인데 환율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게 농심이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라면도 그렇고요. 스낵 또 기타까지 전부 다 보게 되면은 내수와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갈수록 수출 추이가 급격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도 당연히 이런 컨센서스가 부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외식 쪽에 대한 그런 소비 시장이 한 2, 3년 정도는 저는 둔화할 거라고 봐요. 금리도 올렸고 확실히. 그리고 소비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음식료 섹터들이 많이 좀 호황을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2, 3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출 그리고 혹은 내수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컨센서스가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는 저 PBR 종목이에요. 부채도 낮고요. 저 PBR 종목인데 옆에 보시면 자사주까지 5%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만 소각을 하더라도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BPS 한 4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4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게 저 PBR 관련된 뉴스잖아요.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그 경제부총리께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 그 기자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뭐 법인세를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 등의 어떤 주주환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5월에 나오는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강제성보단 인센티브 구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또 이쪽에서 또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총선을 거치면서 이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잖아요.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지만 이제 경제부 총리 발언을 보게 되면은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대한 코멘트도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마지막 스마트 머니 신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4월 22일 오늘 발생을 했고요. 오늘 기점으로 잘 봐야 되는 게 있겠죠. 거래량들이 늘어났는지 봐야 되고 음식료 쪽들이 좋습니다. 1분기, 지난 4분기 다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수급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동사뿐만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매우 잘 봐야 하는 쪽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좋은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여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농심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이번 주는 좀 좋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